병자호란과 명예멸망 이후 조선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주자성리학 근본주의는 조선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격하시킨다. 고려시대에는 물론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집가는 대신 장가가는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족제도, 상속제도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남자들이 경제적으로 처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중법제도가 뿌리내리고 남성 씨족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가 정착되면서 여성들의 지위는 낮아지기 시작한다. 조선 여성의 지위가 격하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병자호란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몸을 더럽힐까봐 자결을 선택한 조선의 여인들은 수없이 많았다. 강화도의 피신해 있던 인조가 삼존도에 나가 청태종에게 항복하면서 강화도가 함락되자 수많은 여인이 바다에 몸을 던졌다. 당시의 상황을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이 마치 연못 위에 낙엽이 바람을 따라 떠다니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많은 여인들은 침략군들에게 겁탈당하고 포로로 잡혀서 만주와 몽골로 끌려가 첩이나 노예로 끔찍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 이들 대부분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소수지만 구사일생으로 도망치거나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와 고향으로 돌아온 환향녀들도 있었다. 그러나 극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을 기다린 것은 멸시와 냉대, 차별뿐이었다. 대부분의 조선의 남성들은 여인들이 온갖 고초를 겪고 간신히 살아 돌아오자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감싸주기는커녕 대부분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 돌아온 것을 질타하였다. 신풍부원군 장유는 1605년 향시에 장원을 하고 1609년 문과에 급제하여 우의정에 오른 조선 중기의 명신이자 효종의 장인이었다. 그의 딸은 복림대군과 결혼하여 풍한 부부인에 봉해지고 선양에서 8년간 볼모 생활을 하고 귀국한 후 소현세자가 급사하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왕비가 된 인선왕후다. 그의 아들이자 인선왕후의 오빠 장선징은 승지를 지낸 한이겸의 딸과 결혼하였다. 장선징의 아내 한씨는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청군의 포로로 잡혀 심양에 끌려갔다 속환되어 돌아왔다. 그러자 장유는 예조의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한다. 외아들 장선징이 있는데 강도의 변에 그의 처가 잡혀갔다가 속환되어 와 지금은 친정 부모 집에 가 있다.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선조의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달라. 그러자 장유의 사돈 한이겸 역시 자신의 딸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속환되어 왔는데 사위가 다시 장가를 들려고 한다며 원통함을 호소한다. 예조는 인조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족의 부녀자가 한둘이 아니니 조정에서 반드시 10분 참작하여 명백하게 결정한 뒤에야 피차 난처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중대한 데 관계되는 일이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인조가 대신들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하자 좌의정 최명길이 견해를 밝힌다. 사로잡혀갔던 부녀자에 관한 일에 대해서 지난해 비국의 계사 중에는 옛 일을 인용하여 증명하면서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뜻을 갖추어 전달하였으며 상께서도 별도의 전교가 계셨습니다. 신풍부원군 장유는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장계를 올려 진달한 것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소견이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신이 고로들에게 들으니 선조조의 임진년 외변이 있은 뒤에
전교가 있었는데 지난해 성상의 전교와 서로 부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항에서 전하는 바로 말한다면 그때 어떤 종실이 상소하여 이혼을 청하자 선조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어떤 문관이 이미 다시 장가를 들었다가 아내가 쇠환되자 선조께서 후치 부인을 첩으로 삼으라고 명하였으며 그 처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정실 부인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재상이나 조관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처를 그대로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아 명문 거족이 된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이 어찌 예는 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때에 따라 마땅함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한 가지 예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전에 심양에 갔을 때 출신 사족으로서 속환하기 위해 따라간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자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를 마치 저승에 있는 사람을 만난 듯이 하여 길 가다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나 남편으로 돈이 부족해 속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차 차례로 가서 속환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해도 된다는 명이 있게 되면 반드시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부녀자들을 영원히 이역의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100집에서 원망을 품는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치 않겠습니까? 신이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물정으로 참작해보아도 끝내 이혼한 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이겸의 딸에 관한 일은 별도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심양으로 갈 때에 들은 이야기인데 청나라 병사들이 돌아갈 때 자색이 잠옷 아름다운 한 처녀가 있어 청나라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달래고 협박하였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다가 사하보에 이르러 굶어 죽었는데 청나라 사람들도 감탄하여 묻어주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심양에 관사에 있을 때 한 처녀를 값을 정하고 속하려고 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이 뒤에 약속을 위배하고 값을 더 요구하자 그 처녀가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끝내는 그녀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령 이 두 처녀가 다행히 기한 전에 속환되었더라면 반드시 자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정결한 지조가 있더라도 누가 다시 알아주겠습니까?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몸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도 밝히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로잡혀간 부녀들을 모두 몸을 더럽혔다고 논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한이겸이 상언하여 진달한 것도 또한 어찌 특별히 원통한 정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명길은 임진왜란 직후에도 정절을 잃은 유부녀들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선조가 이혼을 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간한다. 만일 속환녀들을 시집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돌아오려고 노력하겠는가 묻는다.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려고 목숨을 끊었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정절을 끝까지 지킨 경우가 많은데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몸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씌워 모두 이혼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따진다. 인조는 일단 최명길의 손을 들어주어 장유의 아들이 한이겸의 딸과 이혼한 것을 불허한다. 그러나 실록은 곧 이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뒤로는 사대부집 자제는 모두 다시 장가를 들고 다시 합하는 자가 없었다. 즉 조선의 양반 남자들은 속환녀들을 모두 내쳤다. 그 이유는 사신의 코멘트에서 볼 수 있다. 사신이란 실록을 적고 있는 사관을 뜻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은 경우에 따라 이들의 개인적인 견해도 적도록 허락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이는 저리가 국가에 관계되고 우주의 동량이 되기 때문이다.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최명길은 삐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망령되게 선조 때의 일을 인용하여 허니하는 말에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추어 진달하였으니 잘못됨이 심하다. 당시의 전교가 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미 증거할 만한 것이 없다. 설령 이런 전교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본받을 만한 규례는 아니니 선조 때 행한 것이라고 핑계하여 오늘에 다시 행할 수 있겠는가. 선정이 말하기를 절의를 잃은 사람과 짝이 되면 이는 자신도 절의를 잃은 것이다 하였다. 절의를 잃은 부인을 다시 취해 부모를 섬기고 종사를 받들며 자손을 낳고 가세를 잇는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100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삼한을 들어 오랑캐로 만드는 자는 명길이다.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몇 주 후에 부제학 이경여 등이 다시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자들은 본심이 아니었으니 그들에게 목숨을 버려 죽지 않은 것을 책할 수는 없다 해도 남편의 집안에서 볼 때 이미 대의가 끊어진 것이니 어찌 강제로 다시 결합하게 하여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록 그들이 의지할 데 없음을 가엾게 여겨 제 살 곳을 찾게 하고자 한 것이지만 보고 듣는 이들이 의혹하여 원근이 떠들썩하니 풍속을 해침이 작지 않습니다. 비록 일제히 이혼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더라도 재취하거나 그대로 데리고 살거나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송시열 역시 효종에게 바친 기축봉사에서 이 문제를 논한다. 신은 또 상고하건대 정자가 이르기를 실절한 여자를 취하여 배필로 삼으면 이는 벌써 자신이 실절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축년 별난 초에 실절한 부인을 그 남편으로 하여금 버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절을 가르친 것입니다. 법을 의롭게 제정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악이용될까 걱정인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 어떻게 백성을 방지하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장선징 집에 실절한 부인의 소생이 있는데 상신이 그와 혼인을 의논했다 하니 추잡함이 막심합니다. 대신이 이와 같기 때문에 조정이 날로 격화되고 임금의 위세가 날로 강화되니 매우 두렵습니다. 장선징은 부인 한씨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 그 소생은 필시 병자호란 이전에 태어났을 것이니 실절하기 이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송시열은 그 후에 실절한 한씨 부인의 소생이라고 하여 혼사가 오고 갔다는 사실 자체를 추잡하다고 한다.